자, 이번에 배워보실 메뉴는 치킨 알라 킹입니다. 왕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닭고기 요리로요. 흰색의 화이트 크림 소스에 닭고기와 채소, 버섯을 버무려서 내는 요리인데요. 자, 오늘 한번 닭다리 손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치킨 알라 킹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 소개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재료인 닭고기 다리가 나오는데요. 자, 이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같이 합해가지고 우리가 장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포함된 닭다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2개, 그 다음에 양파, 청피망, 홍피망, 그리고 우유와 생크림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요, 자, 정향, 그 다음에 월계수잎. 자, 이 안에 정향이 보이시죠? 자, 월계수잎, 그리고 버터, 소금과 흰후추, 밀가루 이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오늘 치킨 알라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닭다리살을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닭다리살은 이 바깥쪽을 보시면 이렇게 껍질이 매끈하게 남아있죠? 근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좀 껍질도 너덜너덜해 보이고 지저분한데 이 안쪽에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리기능사 시험에 치킨 요리가 2가지가 나오죠. 치킨 알라킹과 치킨 커틀릿. 그 중에서 치킨 커틀릿은 닭 껍질째로 쓰지만 오늘 배우시는 이 치킨 알라킹은 껍질을 벗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껍질이 이쁜 쪽, 미운 쪽이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안쪽에서 다듬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허벅지 뼈 이 안쪽에서 이 뼈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대쪽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하나, 허벅지 뼈 하나, 종아리 뼈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겠죠. 그래서 뚝 잘라지긴 하지만 연결해서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의 끝을 뼈 쪽에 바짝 대셔가지고 칼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금을 그어주듯이 이 뼈 바짝 뼈에다가 바짝 대서 금을 그어주듯이 자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면은 가운데 이 뼈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뼈는 이 살이 잘 분리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손가락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분리가 되는데 관절 부위에서 이 살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부위를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분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종아리뼈 쪽 오셔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직선 종아리 뼈를 따라서 직선으로 칼금을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때 손으로 닭고기 살을 자, 이 껍질은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손으로 양쪽으로 살을 펼쳐가면서 뼈 쪽에다가 칼을 댄다 생각을 하고 아래로 금을 그어주듯이 자, 이렇게 손질을 해주면은 뼈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목 부위에 살이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자, 칼 끝을 사용해 가지고 자, 이 발목 부위 자, 여기도 잘라서 분류를 해서 살살 이쪽으로 잡아당기시면은 자, 이 무릎 부위에서 이 허벅지 살과 종아리 살이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이때 뼈는 잡지 마시고 살을 움켜쥐세요. 살을 움켜줘서 자, 이 칼은 지금 이 관절 뼈에 가깝게 대셔야 돼요. 관절 뼈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대셔가지고 살살 바짝바짝 칼질을 한꺼번에 그냥 쓱 크게 동작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훑어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뼈를 붙잡지 마시고 살을 붙잡고 자, 이런 식으로 최대한 뼈에서 살을 다 분리를 해내셔야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닭다리 살이 허벅지와 그 다음에 종아리 살이 붙어 있게끔 손질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잔뼈들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잔뼈들을 손질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관절 부위에 약간의 연골이 좀 남아 있죠. 이런 것들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껍질은 손으로 그냥 쉽게 벗기시면 돼요. 자, 손으로 잡아당겨서 껍질을 뼈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잡아당겨서 벗기셔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은 살을 뼈에서 분리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미끄럽기 때문에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살을 분리해서 껍질은 손으로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닭고기 살만 준비가 되어 있겠죠. 자, 요 살은 이제 규격에 맞춰서 썰어 보도록 할 건데, 요걸 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치킨 스톡, 그러니까 닭 육수를 먼저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준비된 뼈를 가지고 닭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닭뼈가 깨끗하게 살이 거의 발라진 채로 손질이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육수를 내셔야 되는데, 육수를 내실 때는 우리가 흔히 북해가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월계수잎에다가 향신료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실로 묶어 가지고 만든 향신료 다발을 우리가 북해가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리사 시험에서는 실이 따로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니언 피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파를 쓰니까 자기 양파에 오늘 주어진 사이즈가 이 안쪽의 사이즈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안쪽 심지라든지 짜투리 양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월계수잎을 주시고요. 자,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클로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향은 못정자, 향기 향자를 써요. 그 모처럼 생겼죠? 뾰족해서 꽂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흩어지면은 꺼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자, 이렇게 꽂아서 어니언 피케를 만들어서 향신료 다발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냄비로 가져가서, 자, 스톡은 찬물부터 육수를 우려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냄비에다가 닭뼈를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향신료 넣어 주시고, 자, 물의 양은 오늘 치킨 알라킹에 나중에 필요한 육수의 양이 1컵 정도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2컵 정도에서 2컵 반 정도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계량을 하실 때는 자, 이렇게 컵에 완전히 넘칠 정도로 가득 하셔야 되겠는데, 자, 저는 2컵 한 반 정도 조금만 여유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컵 반 정도를 해서 이제 불을 켜고, 냄비의 뚜껑은 닫게 되면은 순간 끓어 넘치는 것도 우리가 포착을 하기도 힘들고, 뚜껑을 열어놓고 하시는 것이 불순물 제거에도 좋습니다. 끓는데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 닭뼈 육수를 만드는 동안 다른 재료를 손질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일단 끓으면 불을 세게 하지 마시고 불을 줄여서 은근히 끓이시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여기다가 손질한 닭고기살을 같이 넣어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주어진 재료의 사이즈가 가로 세로 1.8cm예요. 그래서 일단은 양파는 이 뿌리 부분을 잘라내 주시고요. 양파의 겉과 속의 사이즈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요런 막도 좀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분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안쪽, 바깥쪽 이렇게 분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1.8cm라고 하지만 2cm 정도 가깝게 하셔도 돼요. 가장자리 잘라내시고 반듯반듯하게 가로 세로 2cm 너무 작지 않게 손질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자, 이렇게 손질을 해두시고, 자, 이런 짜투리 양파는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저런 짜투리 양파를 육수에 넣으셔도 좋은데요. 너무 육수에 지나치게 양파를 많이 넣어도 단맛이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양을 조절해서 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양파는 지금 안에 약간 심지 부분인데요. 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갈라서 썰어주시면 되겠어요. 나오는 사이즈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피망을 보시면은 안쪽에 씨가 있죠. 자, 이 안쪽에 씨는 이렇게 제거를, 포 뜨듯이 제거를 해주시고, 가장자리 이 동그란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피망의 양이 4분의 1 쪽 정도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수를 이거 많이 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이즈로 색깔이 선명한 재료일수록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2cm 크기로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정리를 해서 한 3쪽 정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썰어진 재료들 찌꺼기는 반드시 정리를 해서 도마를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피망, 홍피망도 양 끝에 둥글게 오목한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가장자리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요것도 사이즈에 잘 못 맞추겠다 하시면은 먼저 썰어놓은 재료를 가져다 놓고 살짝 이렇게 맞춰주셔도 돼요. 자를 대고 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눈대중이 조금 어렵다 할 경우에는 먼저 썰어놓은 재료랑 크기를 똑같이 맞춰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을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양송이 버섯은 자,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양송이 버섯이 좀 크죠.
자, 밑둥은 조금 잘라주세요. 밑둥은 편편하게 양손 이 갓 부분하고 맞춰가지고 잘라주시고, 요거는 가로 세로 2cm 뭐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닭고기랑 비슷하게, 닭고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한 1.8cm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사이즈가 나오면 되는데, 양송이 버섯은 수축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4등분, 작으면 한 2등분 정도로만 하셔도 되고요. 양파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크지만 조금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양송이 버섯의 색깔이, 양송이가 너무 신선하지가 않아서 버섯의 색깔이 너무 이 껍질 부분이 시커멓다 할 경우에는요, 껍질을 이렇게 한번 벗겨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어요. 꼭 벗겨주셔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도 뭐 아주 100% 신선한 양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버섯이 하루만 지나도 색깔이 금방 변하죠. 그래서 꼭 벗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껍질의 색깔이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벗겨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4등분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킨 알라킹에 들어갈 주재료, 닭고기를 썰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완성을 했을 때 1.8cm라고 하면은 수축이 되는 걸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고기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2.5cm 정도, 그 정도 크기가 알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장자리에 약간의 지방질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완전히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지방질 정도는 살짝 제거를 해주시는 편이 좋겠죠. 굉장히 담백한 요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발목 부위에 보시면은 힘줄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힘줄을 다 뽑아내다가는 닭고기 살이 너덜너덜해지니까 끝에 모여있는 힘줄 정도만 제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 2.5cm, 2.5cm 맞춰서 남은 짜투리가 크기가 작네 하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등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반 정도 등분을 하고, 2.5cm 정도에서 조금 크지만 이 정도면 반 정도 등분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등분을 해서 아주 모양이 반듯할 수는 없어요. 고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분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이렇게 고기를 썰 때는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 닭고기 다리살은 가슴살에 비해서 좀 더 질깁니다. 그래서 힘을 주셔서 닭고기를 깨끗하게 썰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뭐 반듯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닭고기도 썰어서 준비가 됐고요.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육수가 끓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닭고기를 넣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닭고기 국물이 지금 끓고 있죠? 육수는 찬물에서부터 우려내셔야 이 속에 있는 맛이 충분히 빠질 수가 있고요. 오늘은 닭고기 살의 맛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의 맛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닭고기 살은 끓을 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걸 그냥 버터에 볶아가지고 나중에 소스에 섞어주셔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버터의 양이 그렇게 충분히 많이 나오지도 않고 볶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익힌 다음에 볶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끓을 때 닭고기살을 넣어서 생각보다 고기는 빨리 익어요. 한 소끔 끓으면은 한 뭐 2, 3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건져내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익지 않아도 나중에 또 우리가 소스에다 넣어서 졸일 거기 때문에 완전히 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 소끔 끓은 다음에 요거를 면보에 걸러서 뼈하고 그 다음에 요 어니언 피케 요거는 걸러내시고요. 닭고기 살만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 육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육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적어도 육수의 양이 한 컵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닭고기 살도 끓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었어요. 육수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죠. 자, 이걸 한번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에다가 자, 그릇 받치시고, 면보는 한 2번 정도 접어서 한 4겹 정도로 준비를 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걸러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기는 따로 건져내도록 해주세요. 닭가슴살보다 아무래도 닭다리살은 색깔이 좀 어둡고 약간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맛도 좋죠. 퍽퍽하지도 않고.
반듯하게 썰어봤자 고기를 삶으면 모양은 반듯함에서 좀 멀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크기를 등분하는 선에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뽀얀 색깔의 국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치킨 스톡하고 나머지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자, 이제 치킨 알라킹 완성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이 된 재료들을 이제 버터에다가 볶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버터는 20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15g 정도는 화이트루를 볶을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쓰시면 안 돼요. 버터 양을 최소한도로 하셔가지고 볶아내셔야 되겠죠. 이게 버터는 워낙에 잘 타기 때문에 볶으실 때는 항상 온도에 주의를 좀 해주시고 지나치게 뜨겁게 달구지 않고 하시는 게 좋겠죠. 살짝 달궈지면 버터를 넣어서 서서히 녹여주시고요. 냄비에 볶는 것보단 프라이팬에 볶아주시는 편이 좀 더 깨끗해요. 냄비에는 또 깨끗한 화이트루를 볶아야 되니까 자, 프라이팬을 살짝 달궈서 자, 이 재료 중에서 양파를 제일 먼저 볶을 거예요. 자, 버터가 완전히 녹으면 양파를 먼저 오래 볶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살짝 기름기가 될 정도로 볶아주시고요. 너무 흐물흐물하게 익히지 마세요. 소스에 넣어서 또 졸일 거니까. 근데 한번 볶아서 나중에 소스에 넣게 되면 볶지 않고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구수한 맛이 강해지죠. 그리고 팬에 버터가 살짝 남아있을 때는 또다시 버터를 두르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양송이 버섯. 그런데 버섯은 버터를 좀 많이 흡수를 하죠. 그래도 버터 양을 잘 조절해서 사용을 하세요. 식용유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터만 가지고 볶으셔야 되고요. 조리 기능사 시험장에 항상 식용유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지급되지 않는 재료들을 이 조리 과정 중에 사용을 했다가는 실격 사유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양송이 버섯도 살짝 볶아주시고요. 자, 이제 버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버터를 좀 더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여서 이번에는 피망, 생피망을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가 녹아서 피망. 피망도 너무 오래 볶으면 색깔이 또 갈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아주 살짝만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피망. 홍피망에는 이 색깔 자체가 약간 카로티노이드 계통, 지용성 붉은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 이 피망의 색깔이 녹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볶아주시는 게 좋겠고, 닭고기를 한번 볶을 건데 여기다가 바로 닭고기를 볶게 되면은 홍피망의 색깔이 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색깔이 되죠. 깨끗한, 나중에 이 완성을 했을 때 요리의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하얗지가 않겠죠. 그래서 닭고기를 볶을 때는 한번 닦아주시는 편이 좋겠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남은 버터 좀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자, 버터가 거의 녹았어요. 자, 이때 삶아놓은 닭고기 거의 익히셔야 돼요. 삶아진 상태가 거의 익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볶을 때 닭이 갈색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버터가 골고루 될 정도로만 볶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살짝만 볶아서 꺼내서 한 접시에다가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이트루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이트루를 만들어서 베샤멜 소스를 준비할 건데요. 베샤멜 소스는 프랑스어죠. 그래서 화이트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화이트루가 기본이 된 흰색의 크림 소스를 베샤멜 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냄비를 너무 뜨겁게 달구시면 안 되고, 이 냄비도 바닥에 이렇게 평평한 냄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냄비를 가져가실 때 너무 얇은 냄비는 잘 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두꺼운 냄비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터를, 남은 버터 1큰술 정도 분량이 돼요. 버터를 서서히 녹여주세요. 절대로 센 불로. 냄비를 지나치게 뜨겁게 달구지 마시고, 이 화이트 루 자체가 색깔이 갈색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이때는 불을 줄이러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냄비를 들어서 온도 조절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서서히 녹여주세요. 발연점이 굉장히 낮아서 조금만 뜨거워도 버터는 잘 타죠. 자, 이렇게 해서 버터가 녹으면, 자, 버터가 완전히 녹으면, 자, 밀가루는 1인분의 밀가루 기준은 1큰술 반이에요. 조금 더 여유있게 나오더라도 싹 깎아서 1큰술, 그 다음에 반큰술. 자, 이 분량만 쓰시면 오늘의 레시피 분량을 딱 맞추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도 불을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고, 자, 나무주걱을 사용해서 바닥을 둥글게 원을 그려가면서 화이트 룰을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 방향으로 이때 룰은 한 30초 정도만 볶으시면 돼요. 오래 볶을수록 색깔이 갈색이 돼서 브라운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요. 거의 여러분들 제가 먼저 영상에 올려서 수업을 했던 피쉬 차우더 스프하고 사실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과정이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가 됐으면, 자, 이번에는 불을 좀 끌게요. 왜냐면 계속 온도가 있으면 우리가 이 화이트루를 풀어줄 때 이게 호화가 진행이 되면서 밀가루가 덩어리가 져요. 그 덩어리를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하시는 편이 잘 풀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준비한 육수를 1큰술씩. 자, 지금도 어때요? 뜨거운 온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면서 익어가죠? 풀어주고 1큰술씩. 처음에는 룰을 풀 때 이 화이트 룰을 1큰술씩만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처럼 덩어리가 되죠? 자, 이렇게 1큰술씩. 이때 이제 육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뭉쳐요. 뭉쳐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무 주걱은 바닥에 이렇게 일자로 된 것이 둥근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 주걱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룰을 볶으실 때는 반드시 나무 주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점점 이 지금 소스의 양은 많아지고 처음에는 농도가 상당히 되직해지는 것 같지만 육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묽어져요. 지금은 아직은 되직하죠? 이렇게 1큰술씩 넣어서 그냥 원을 계속 그리시면 돼요. 자, 불 끄고, 저도 지금 불에서 내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묽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고요. 또 1큰술. 점점 소스의 양은 많아지고 농도가, 자, 살짝 흘러내릴 정도로 부드럽게 풀리고 있어요. 아직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적당히 된 것 같다 그러고 육수를 한꺼번에 또 넣어버리면은 그때는 또 도로 뭉쳐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서 육수를 넣어야 되냐면요, 완전히 흘러내릴 때까지. 이때 만약에 내가 육수를 조금 빨리 넣었다든지 많이 넣었다든지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서 덩어리가 생겼다든지 할 때는 한번 걸러 주셔야 돼요. 근데 걸을 때는 이 지금 밀가루 덩어리가 걸러져서 버려지기 때문에 농도가 묽어져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 이때 충분히 잘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주르륵 흐를 정도로 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육수, 그러니까 총 이 육수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룰을 풀기 시작해서 육수는 1컵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육수를 넣어주고요. 자, 육수가 끓으면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도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금방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으면서. 끓기 시작하면은 준비된 재료들을 좀 넣어주시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색깔이 연한 재료들은 처음부터 넣고 좀 끓이셔도 좋지만 이 홍피망이라든지 피망처럼 색깔이 선명한 재료들은 너무 열을 오래 가하게 되면 색깔이 변해요. 특히 이 초록색 피망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도 갓 닿은 아주 싱싱한 양송이 버섯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하루 이틀 좀 지난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요, 갓 안쪽에 주름이 색깔이 좀 진해요. 색깔이 연한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색깔이 진하면은 이게 흰색의 크림 소스에 우러나서 소스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넣는 속도를 그 시점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이 색깔이 진할수록 좀 나중에 넣어주시고 아주 싱싱한 거는 좀 일찍 넣으셔도 됩니다. 자, 젓지 않으면 금방 눌어버리니까 자, 이렇게 저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닭고기, 볶아놓은 닭고기, 그 다음에 양파를 먼저 넣어볼게요. 자, 양파 속 심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제거를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오래 익히실 필요도 없고 너무 심하게 저어서 닭고기가 막 부서지면 안 돼요. 저도 양송이 버섯은 조금 나중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소끔 끓어서 소스가 또 농도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는 준비된 우유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죠. 자, 우유 150ml가 나오는데 우유 150ml 다 안 넣으셔도 돼요. 한 반 컵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농도가 거의 나올 때까지 이제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소스의 농도는 비프 스튜하고도 비슷하고요. 브라운 그래비 소스의 농도랑도 비슷하고요. 뭐 여러분들 흔히 드시는 카레 라이스의 카레 소스 농도, 그 정도 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너무 오래 끓여가지고 소스가 뻑뻑해지면은 굉장히 볼품없는 요리가 되고 윤기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느끼한 맛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고 소스의 농도가 지나치게 묽으면 또 어때요? 이게 스프가 아니에요. 스프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메인 요리로 먹을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메인 요리에 소스를 끼얹어 먹잖아요. 이거는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포크로만 먹을 수 있도록 소스에 요리 재료들이 버무려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흰색의 크림 스프보다는 약간 더 농도가 걸쭉하게 나와야 되는 요리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소스가 이제 농도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때쯤 양송이 버섯을 넣어서 끓일게요. 버섯은 생각보다 숨이 빨리 죽으니까요. 넣어서 한 1분 안쪽으로 끓여내시면 되겠어요. 소스는 재료를 충분히 감쌀 수 있을 정도의 농도가 될 때까지는 끓여주셔야 됩니다. 이때쯤 되면은 바닥에 누를 수도 있으니까 팔팔 한참 끓을 때는 열심히 젓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때는 가끔씩 저어가면서 바닥에 눌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제가 바닥을 긁으면 바닥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 정도 되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 이제 마지막에 피망과 홍피망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크림, 자, 나온 생크림 20g 같이 넣어 주시면 이 생크림이 소스의 색깔을 훨씬 하얗게 해주고 더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주고 부드러운 질감을 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내기 직전에 완성을 하셔야지 미리 완성을 해놓으면 금방 농도가 되직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 만약에 미리 해놨는데 지금 내일 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할 경우에는 약간 묽은 상태로 뒀다가 내기 전에 다시 한번 농도를 살펴서 내시는 편이 좋겠죠. 자, 저는 이제 불을 끄고 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 요 정도 되면은 소금을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그 다음에 후추는 흰 후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흰 후추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니까 조금만 넣어서 뭉치지 않도록 잘 섞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릇에 담으실 때는
주재료와 부재료를 잘 살펴주시고요. 완성을 했을 때 소스하고 건더기는 한 1:1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에다가는요, 자, 이 부재료들이 좀 양이 많으니까 깔아보고요. 닭고기가 좀 잘 보이게 담아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색스러운 재료들이 또 보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붉은 색깔 홍피망,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청피망이 잘 보이도록 담아주시고, 자, 소스가 이렇게 주르륵 흐르면서도 반짝반짝하게 윤기가 나죠. 자, 소스가 많이 남았다고 이걸 다 내지는 마시고요. 살짝 재료들을 덮을 정도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옆에 조금 튀는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초록색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아래에 묻혀있는 초록색 피망을 위에다 좀 얹어 주셔야지 색깔이 훨씬 선명해 보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뭐 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렇게 색상이 화려한 재료들은 그 색상을 충분히 살려서 담아주는 게 좋겠고,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색깔이 시커먼 쪽보다는 매끄러운 요 껍질 쪽을 이렇게 뒤집어서 담는 편이 훨씬 깔끔해 보여요. 색깔도 밝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양파라든지 피망 이렇게 뒤집어서 매끄러운 쪽이 위로 올라오게, 자,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닭고기 살은 제일 위에 잘 보이게끔, 자,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 얹어서 담아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치킨 알라킹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치킨 알라킹 배워보셨는데요. 치킨 알라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 치킨 알라킹은 불을 은근히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쓰는 흐름에 따라, 순서에 따라 요리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하면 빨리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닭고기 손질을 하실 때 껍질을 벗겨내셔야 된다는 점.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시고 닭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가로 세로 1.8cm의 크기니까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서 한 2.5cm 정도로 약간 크게 등분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닭뼈는 미리 찬물에 담가서 육수를 내셔야 되겠죠. 물은 2컵에서 2컵 반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북해가르니를 넣어서 닭뼈 찬물에 넣고 북해가르니 찬물에 넣고 끓기 시작하면은 준비해 놓은 닭고기살을 넣어서 같이 끓여서 걸러 주신 다음에 육수를 따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삶은 닭고기를 따로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육수가 끓는 동안에는 준비된 재료들을 써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파, 그 다음에 피망, 홍피망,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도 규격 사이즈 맞춰서 썰어 주신 다음에 각각 버터에 살짝 볶아내 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닭고기를 볶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룰을 볶아서 베샤멜 소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베샤멜 소스를 만드실 때 화이트 룰은 반드시 약한 불에서 버터를 천천히 녹이시고, 그 다음에 약한 불에서 밀가루를 30초 이내로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밀가루에 색깔이 갈색으로 나지 않게 하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룰을 풀어줄 경우에는 불을 끄고 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때 치킨 스톡 한 큰술씩만 넣으셔가지고 농도가 뭉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묽어지게 흐를 수 있을 정도로 묽어질 때까지는 한 큰술씩 넣어서 조심해서 풀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흐를 정도의 농도가 되면은 그때 남은 육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닭고기, 양파를 넣어서 끓여주시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 넣어서 우유 넣고 어느 정도 쫄았을 때 양송이 버섯 넣어서 끓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피망, 홍피망 넣을 때 그때 이제 생크림 같이 넣으시고 마지막에 간해서 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점은 루가 들어가는 요리는 항상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농도를 맞추는 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기 직전에 농도를 맞추셔야지 미리 완성을 해버리면 금방 말라서 농도가 되직해지니까 그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너무 되지도 너무 묽지도 않게, 그리고 보통의 스프보다는 약간 농도가 되직하게, 소스의 농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담을 때 윤기가 나게 주르륵 자연스럽게 흐르는 정도 농도가 아주 알맞은 농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스러운 요리이기 때문에 담으실 때도 좀 모양에 신경을 쓰시고, 소스의 양이 너무 많지 않게 건더기와 소스가 한 1:1 정도의 비율이 되게 만들어내시면 잘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